마이클 조던 실패가 빚어낸 불멸의 유산. 마이클 조던은 농구 역사상 역대 최고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승리와 탁월함의 상징이죠. 에어 조던 브랜드는 스포츠를 넘어 전 세계 문화에 깊이 자리 잡았고 선수 시절 수입보다 훨씬 많은 10억 달러 이상을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던의 위대함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숨겨진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거예요. 조던의 성공은 실패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는 나는 평생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죠. 저희는 어린 시절부터 은퇴 후까지 그의 삶에서 중요한 실패 사례들을 분석해 볼 거예요. 조던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계를 뛰어넘고 배우며 위대함을 이루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죠. 그의 경쟁심은 승리뿐 아니라 모든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회복력 형성기 좌절. 마이클 조던의 어린 시절은 쉽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 인종차별을 겪었고 부모님도 그에게 큰 기대를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이런 환경은 그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를 심어주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농구부 1군 팀에서 탈락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178cm였던 조던은 코치에게 뛰어나지 않은 선수로 평가받았고 대신 키 큰 친구가 뽑혔죠. 이 탈락은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집에 가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은 조던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는 농구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실력이 급격히 늘었죠. 나중에 코치조차 내가 탈락시킨 것은 지금의 조던이 아니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거절은 조던의 위대함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이 공개적인 굴욕은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조던처럼 강한 경쟁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경험이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죠. 그는 이 일을 통해 좌절을 성공의 연료로 삼는 법을 일찍이 배웠습니다. 지배를 향한 긴 NBA 플레이오프 좌절. 대학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지만 조던의 NBA 초기에는 시카고 불스가 플레이오프에서 고전했습니다. 1984년 데뷔전도 기대만큼은 아니었죠. 1986년 조던이 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다 득점인 63점을 넣었을 때도 불스는 결국 패배하고 시리즈에서 탈락했습니다. 개인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팀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시기였죠. 가장 큰 걸림돌은 배드 보이즈라 불린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였습니다. 이들은 거친 수비와 조던 룰이라는 특별 전략으로 조던을 막았죠. 조던은 피스톤스를 지금까지도 싫어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 3년 연속 피스톤스에게 패배한 것은 불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패배를 통해 조던과 불스는 팀 플레이와 정신력을 더욱 발전시켰죠. 1991년 NBA 파이널에서 LA 레이커스를 만난 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1차전 패배 후 조던은 패스 위주로 플레이하며 팀 동료들을 활용했고 스카티 피펜도 활약했죠. 결국 불스는 첫 챔피언십을 차지하며 조던 왕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피스톤스는 단순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던과 불스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촉매제였죠. 이 힘든 경험 덕분에 조던은 챔피언십에 필요한 인내심과 팀워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이런 어려운 압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죠. 비극을 통한 우회 야구와 첫 은퇴. 1993년 마이클 조던은 첫 3연패를 달성한 후 갑자기 농구 은퇴를 선언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 때문이었죠. 그는 이 충격으로 스포츠를 영원히 떠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농구 은퇴 후 조던은 프로야구 선수로 뛰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야구 경력을 실패라고 했지만 조던은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야구를 통해 농구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고 늘어난 체중을 다시 줄이며 몸을 만들었죠. 야구는 운동적 성공보다는 심리적인 휴식기였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슬픔을 치유하고 농구에 대한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있었죠. 1995년 야구 파업은 그가 농구로 돌아올 기회를 주었습니다. 야구에서의 실패는 사실 조던에게 꼭 필요한 심리적 휴식기였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농구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죠.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실패가 개인에게는 더 큰 성공을 위한 중요한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귀와 좌절. 1995년 플레이오프 패배. 1995년 3월 마이클 조던은 I'm back이라는 선언과 함께 NBA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복귀였고 몸 상태도 농구에 최적화되지 않았죠. 그는 23번 대신 45번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1995년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불스는 올랜도 매직을 만났습니다. 조던은 복귀 후 첫 플레이오프 패배를 겪었죠. 1차전에서는 턴오버를 연발하며 최악의 컨디션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던이 39득점을 올린 5차전에서도 불스는 패했고 결국 2승 4패로 탈락했습니다. 매직이 샤킬 오닐은 조던을 꺾은 것에 너무 기뻐 파이널에서 방심했다고 회상할 정도였죠. 이 패배는 조던과 불스가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후 조던은 농구에 최적화된 몸을 만들기 위해 훈련에 전념했습니다. 영화 촬영 중에도 틈틈이 연습하며 몸을 최고로 끌어올렸고 이것이 두 번째 3연패의 원동력이 되었죠. 조던의 복귀는 갑작스러웠고 그의 몸은 야구 선수 시절 이후 농구에 완전히 재적응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매직에게 패배한 것은 큰 좌절이었지만 이를 통해 조던은 다시 훈련에 집중하게 되었죠. 심지어 샤킬 오닐도 조던을 이긴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정도였습니다. 이 실패는 조던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수라도 공백기 후에는 다시 적응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 좌절 덕분에 조던은 두 번째 왕조를 이끄는 더욱 강력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왕조 역경을 극복하여 전례 없는 성공을 이루다. 1995년 패배 후 마이클 조던과 시카고 불스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또 한 번의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조던은 1995년 및 96년 시즌의 정규 시즌, 올스타전, 파이널 MVP를 모두 차지하며 이전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완벽히 활용해 경기를 지배했죠. 피스톤스와 매직에게서 배운 교훈은 그의 플레이와 팀 전략에 완전히 녹아들었고 불스는 더욱 완벽하고 강력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권위적이고 폭군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팀 동료들에게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스카티 피펜조차 다시 농구를 한다면 조던과만 뛸 것이라고 말했죠. 조던은 팀원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며 이 압박을 못 견디면 플레이오프도 못 견딘다고 했습니다. 조던의 경쟁심은 엄청났습니다. 그는 사소한 것까지도 승리의 동기로 삼았고 도박 습관 역시 그의 끝없는 승리욕을 보여줍니다. 그는 실패가 성공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라는 그의 말처럼 실수를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죠. 그의 리더십은 가혹했지만 탁월함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훈련 중에도 팀 동료들을 강하게 압박했고 자신이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 조절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죠. 조던의 리더십은 폭군적이고 모욕적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그는 승리하는 리더는 좋은 사람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팀 성공으로 이어졌지만 모든 환경에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이는 리더십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조던의 방식은 그의 팀에게 효과적이었지만 모든 상황에서 옳다고 할 수는 없죠. 이는 극단적인 성공을 위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에 대한 복잡한 질문을 남깁니다. 조던의 유명한 실패 인용문은 나이키 광고에도 등장하며 그의 실패 극복 여정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는 노력을 시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성공을 실패 덕분이라고 말하며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실패를 동기부여와 공감대의 원천으로 바꾼 정교한 심리 전략이었죠. 이는 취약성을 강점으로 바꾸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코트 밖의 도전 사업 벤처와 구단주로서의 실현. 마이클 조던의 영향력은 농구 코트를 넘어 조던 브랜드로 이어졌습니다. 1985년 출시된 에어 조던 1 스니커즈는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농구화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이 되었죠. 이 브랜드는 조던의 뛰어난 실력과 점프맨 로고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에어 조던은 스포츠 스타 마케팅의 최고 성공 사례로 조던은 나이키로부터 선수 시절 수입보다 훨씬 많은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죠. 하지만 샬럿 호네츠 구단주로서의 그는 코트 위 성공 부족으로 비판받았습니다. 2010년 샬럿 호네츠를 인수한 후 2020년까지 팀 가치를 5배 이상 늘리며 사업 소환은 보여주었죠. 그럼에도 호네츠는 대부분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고 2011년부터 2013년 시즌에는 NBA 최저 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언론은 그가 선수 투자에 인색하다며 구단주로서 실패자라고 비난했죠. 그는 최근 지분 매각을 고려 중입니다. 조던의 은퇴 후 경력은 흥미로운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브랜드 사업에서는 성공했지만 구단주로서는 코트 위 성과에서 실패로 인식되었죠. 챔피언십 팀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던 브랜드의 성공은 그의 사업 수완을 보여주지만 샬럿 호네츠 운영은 코트 위 성과 부족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지역 언론은 그를 구단주로서 실패자라고 비난했죠. 이는 재정적 성공과 팀 우승 실패 사이의 모순을 보여줍니다. 농구 천재의 능력이 다른 분야의 성공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단주로서의 실패는 그의 선수 중심 철학이 복잡한 팀 운영에 적용되기 어려웠음을 시사하죠. 역대 최고의 선수도 자신의 전문 분야 밖에서는 새로운 실패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조던의 철학 실패를 성공의 촉매제로 수용하다. 마이클 조던의 핵심 철학은 나는 평생을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라는 그의 유명한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로 보았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했죠. 실수를 귀중한 학습 기회로 여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권위적이고 폭군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팀 동료들에게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팀원들을 강하게 몰아붙이며 이 압박을 못 견디면 플레이오프도 못 견딘다고 했죠. 스카티 피펜 같은 동료들도 그의 헌신을 존중하며 팀 성공에 필수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나이키 광고에 등장하는 그의 실패 인용문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실패를 성공의 원동력으로 재구성하는 그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그의 회복력은 행동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실수라는 믿음, 실패를 개선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끝없는 경쟁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결론 불완전한 전설의 지속적인 교훈.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는 실패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고등학교 탈락, 피스톤스에게 진 패배,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야구 경력, 그리고 복귀 후의 좌절까지 모든 실패는 그에게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실패에서 배우고 헌신을 강화하며 진화했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이유라는 그의 신조는 그의 삶을 관통하는 철학이었죠. 조던의 삶은 회복력과 성장 마인드셋, 그리고 도전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르쳐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진정한 위대함이 실패를 통해 배우는 데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의 리더십은 논란이 있었지만 고성능 환경에서 효과적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유산은 챔피언십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개선, 경쟁 정신, 그리고 실패가 성공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그의 이해에 있죠. 그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좌절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노력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의 실패 철학은 스포츠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은 보편적인 교훈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숨겨진 성공 스토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어선 그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